하러 왔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고민을 한번 나눠볼까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CEO 혁신 경영 아카데미라고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혁신 경영을 하고 계시는 주인공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도전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기업을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쉬운 게 없죠. 저희 대학도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어려운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좋은 기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평소에도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들은 뭐 월급쟁이라서 그냥 한 달 지나면 월급 주고 하니까 참 뭔가 경영을 해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각오를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잘 헤쳐나오셔서 지금까지 건실하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오후 3시에 얼마나 바쁜 시간입니까? 정말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좀 맞춤형 인재양성 협업 전략이라고 거창하게 써놨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이 아마 마주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인재를 이제 고용을 해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서로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점, 이것이 주로 또 함의가 있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산업 체계가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인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학생들의 기대 심리는 더 높아지고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이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불통을 조장하기도 하고 편견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의견도 좀 듣고, 또 우리 대학에 사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 조금 얘기하고요. 아마 이 경남의 일자리 불균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의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또 그런 제도가 뭐가 있는지,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원대학교 케이스 활동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초연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업 환경을 또 맞춰야 되고 소비자 수요를 맞춰야 되는 시대에, 지금까지 3차 산업혁명 시대 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게 적응해 나가야 돼. 그에 맞는 인재를 우리는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런 인재를 인력을 채용을 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인력 양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냅니다.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주로 키워드가 보면 인공지능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얼마 전에
반도체 학과 신설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재 양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자리가 불균형하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기업에 필요한 인재 쉽게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네, 고충이 있으시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좀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일하려고 하는 학생은 많은데 또 구하려고 하는 기업은 많은데 왜 이게 다 안 맞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인재 구하기 힘들다. 뭐 집에 있는 분 같아요. 연구 인력 구하기 힘들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면 일할 곳 너무 많은데 보면은 우수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이 없고 좀 게으른 학생 같아요. 정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선배들한테 들을 기회도 없고 선배들하고 관계 별로 안 좋은 학생 같아요. 그죠?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점점 더 어디를 내린 것 같은데 핵심은 보상 미스매치와 업무의 미스매치 뭐 이런 게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정보가 일치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적 차별이 있죠. 신성장 산업 직업 교육에 대한 부족 이것을 이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아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조선업의 호황이라고 하는데 생산 현장의 인력은 한국에 이제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농촌 지역의 농촌 일꾼도 지금 거의 외국인들입니다. 생산 현장의 인력은 이제 한국인들이 거의 한국의 청년들이 안 하려고 해요.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장이고 중소기업과 특히 제조업 생산 현장이나 3D 업종 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청년 일자리 불균형을 분석한 보고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스매치죠. 구직자와 구임자의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특히 우리 차원대학교 졸업 학생들이 이게 미스매치가 굉장히 커요. 우리 대학 나온 학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우리 기업인들도 교섭 인재를 또 뽑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하다. 뭐 이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대비 구직 인원이 약 10배 정도 많습니다. 취업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를 선호합니다. 뭐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창원, 김해, 거제, 양산 이것이 한 15% 이상의 구직을 원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대도시를 좋아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분야 일자리를 보니까 제조업 직종에서는 오히려 부인을 많이 하는데 구직 희망자는 적어요. 근데 우리 경남 창원지역에는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학력을 보면은 기업에서는 중졸 이하라든지 또 아니면 고학력자를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오히려 구직자들은 고졸이나 대졸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요즘 중졸 이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사 이상의 연구 인력인데 경남의 기업에서 아마 연구 R&D 분야를 또 중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인력을 구하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안에 수도권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비중이 아주 낮다. 17.6%, 중견 중소기업이 근 80%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지역 대학생들이 이 지역에 잘 안 가고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직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당장 원하는 기업에 신입으로 가기 어렵다.
내가 상상이라도 좀 더 알려진 대학의 졸업생들 뽑고 싶을 거고, 그러면은 신입은 안 뽑죠.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이라고 경상대학 정도 나온 학생들은 그 1차 밴드 정도라도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서 가면 훨씬 대기업을 갈 수가 있는데, 애들이 그냥 바로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업에서는 신입생 뽑아서 또 교육훈련시키고 일 가르치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력직을 뽑는 게 바로 경력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그렇게 미스매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바꿔볼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여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대학이다. 맞죠?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대학이 주로 합니다. 하는데 기업이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력을 대학이 제대로 교육을 시키느냐? 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미스매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대학에서 자꾸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고 실무 능력이 없는 학생을 양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기업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신입사원을 한 1년, 2년 훈련을 시키고 해야 현장에 이제 투입해서 월급을 한 가치를 한다. 이런 애로를 늘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또 대학 교수님들이 또 완고하셔서 그 실무 교육 쪽으로 좀 해달라 해도 또 잘 안 하세요. 여러분 대학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장이 뭐라고 얘기도 안 듣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는요. 그래서 참 이 변화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 이렇게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건 하나의 타겟책으로서 교육부에서 제도를 내놓은 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했는데,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트랙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계약학과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SK 삼성에서 반도체 인력을 뽑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들하고 반도체 학과를 만들어서 전원 취업 보장, 그래서 교육비 다 대주고 하는 하는 그런 걸 계약학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앞에 조기 취업형이라고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는 대학이 알아서 학생을 가르쳐서 그냥 내보내면 기업이 뽑아서 다시 교육훈련시켜서 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하고 대학하고 같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CEO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대학은 교육은 대학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나중에 우리 사원이 됐을 때 사원 교육을 직업 훈련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조기 취업의 계약학과는 학생 선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1년에 한 2명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 분야의 계약학과를 대학하고 같이 만들어서 선발해서부터 나중에 실무 교육 훈련까지 같이 하는 거죠. 저 옛날에는 뭐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으면 농구만 이렇게 그릇 주고 가지 치기로 하고 농사 치고 그래서 감을 따서 이렇게 내놓으면 여러분이 사가는 그랬는데 그게 맛있고 맛이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도 같이 주시고 같이 치기도 같이 주시고 농약도 같이 치고 나중에 수확도 같이 해서 예쁘게 포장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맛이 있는 그런 과일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이제 대학하고 같이 그러려면 여러분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뭐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걸 투자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을 뽑아서 교육 훈련시키는 그 비용이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리죠. 리스크도 크고 그 교육시켜놓으면 또 딴 데 가버리죠. 한 1년 돼서 쓸만하면 또 이직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옷도 기성복을 사 입는 게 아니라 맞춤 양복을 하듯이 원단에서부터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디자인까지 하셔서 만드는 거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기취업의 계약학과는 18년부터 해서 아직은 많은 대학이 되고 있진 않아요. 보면은 기업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비용의 50%를 기업이 됩니다. 나머지는 정부가 50%고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이론교육을 학교에서 하고 2학년 때부터 기업으로 출근을 합니다. 3년 만에 졸업하는 제도예요. 2학년, 3학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업을 출근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런 학생은 아주 특수한 분야의 학생들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 기업의 분야에 뭔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계약학과에 들어오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얘 조금만 더 실무교육 시키면 우리 회사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업에서 그때부터 선발을 같이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1학년 때는 1년 동안 많이 인텐시브 코र्스를 해가지고 졸업학생의 반 이상을 1학년 때 다 듣습니다. 듣고 2학년, 3학년 때는 학점을 작게 듣고 기업에서 직접 일을 하죠.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이제 취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2학년 때 바로 취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하도록 하는 거고요. 참여 기업은 보면은 학생 선발도 하고요. 교육과정 개발에도 참여를 하시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 100%를 보장해주는 계약을 맺어야 되고 장학금과 기업 지원 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뭐 같이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전국에 8개 대학이 29개 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부에서 번역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동남권에는 부산의 동의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립대학 한 군데 하는 데가 없어요. 아쉽게도. 이번에 이제 이걸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한 조기 취업인 계약학과의 수요가 있는 기업을 우리 창원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할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 사장님도 단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례를 보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참 잘하고 있어요. 한양대학교는 공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리카 바늘공단에 이제 거기에다가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학협력의 모델 케이스로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학협력에 있어서는 하나의 롤 모델처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산학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어떤 특별한 장점이 있겠네. 저 산학협력의 가장 우수한 사례로 되냐. 한번 알아봐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 거기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실제 보니까 바늘공단이 창원공단보다 작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맞죠?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 창원공단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공단 하면 김해에도 연결되고요. 밀양, 양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 거제까지 연결됩니다. 10,000개가 넘는 기업이 연결되더라고요. 훨씬 큰 지역인데 어떻게 우리가 훨씬 작은데 어떻게 이런 걸 잘할까 봤더니 뭐 여러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 한양대학이라고 하는 브랜드 밸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대학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립 단장님이 10년간 한 자리 계속 계셔가지고 계속 네트워킹과 일을 지속성 있게 했고요. 그분이 나중에 총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기업과 대학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아웃풋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립대학 4년마다 총장이 바뀌고 단장은 2년마다 바뀌고 하니까 이게 자꾸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97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모집인은 138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나오죠. 분야가 소재, 부품 융합 16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로봇 융합에 28개, 스마트 ICT 융합, 건축 IT 융합, 지속 가능 건축 융합. 지금 경쟁률이 보면 6.96대 1입니다. 굉장히 세죠. 모두 참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얘기가 쭉쭉 나옵니다.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아까 얘기한 거 뭐 발표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여러분한테 말씀 뭐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일단 한번 보시라고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요. 에리카 캠퍼스가 어떻게 뭐 참여 기업에 이제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우리 차원에 있는 지금 여기 계시는 CEO분들 기업 등록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FAQ가 있습니다. 학년별 수업이 과연 기업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궁금하시죠? 큰 돈 아니에요. 한양대 에리카 사립대학이니까 등록금이 우리 대학이 2배입니다. 463만 원. 그래 계절 학기도 해야 됩니다. 여튼 1학년 때는 1년 내내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학이 없어요. 그래서 방학 수업료까지 해서 460에 78만 원 하면은 500 그죠? 한 50만 원 정도. 그 한 학기죠.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정도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마 나중에 정부에서 보조가 많이 된답니다. 그 기업 부담 특별히 없는 거죠. 뭐 한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1년에 500 정도 3년이니까 1,500만 원 정도 투자하시면 멋진 옷을 하나 맞춰 입는 것처럼 그 다음에 로열티도 안 먹겠습니까? 1학년 때부터 같이 뽑았고 그 CEO가 관상도 보시고 태도도 좀 보시고 해서 참 성실하게 생겼다 필력은 있는데 그래서 뽑아서 그 다음에 1학년 때 학교에서 수업하고 2학년 때부터 회사를 출근하니까 2년간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 마음에 안 들면 안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등록금 500만 원 대준 것은 기여하셨다고 생각하셔야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세액 공제가 될 겁니다. 뭐 좋은 일을 하셨고 그 학생이 또 딴 데 가서 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늦게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시는데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한 명이나 두 명을 이렇게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나중에 채용까지 해야 된다. 회사가 나중에 올려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고민도 있겠죠. 근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회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FAQ를 나중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장기 현장 실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CEO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에 있다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학에서 제발 좀 실무형 문제를 좀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오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대학은 또 할 맛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실무 인재를 양성할 테니까 좀 실무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죠. 기업에서 부담스러워하세요. 제가 기업인이라도 잘 안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좀 필요하지도 않는데 실습을 시켜줘야 되는 명목으로 뽑아서 어디 가서 배치시키기도 그렇고 일도 모르고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요즘에 또 있죠. 얼마 전에 뭐 와서 노동부 차관이 오셔서 뭐 입강하셨다던데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죠? 그 실습하다가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어느 기업에서 학생들 견학도 안 받아준답니다. 뭐 큰 기업에 옛날 탐방도 견학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다 설명도 해주고 뭐 기념품도 주고 이랬는데 요즘에 그걸 안 받는답니다. 왜? 혹시나 사고 생기면 그냥 기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견학도 안 시켜줄 만큼 위축되어 있는데 현장 실습을 장기간 받아줄 수 있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의 법 체계 하에서 이게
표준과 이상의 차이입니다. 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업이 내가 쉬워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정해서 쓸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미래에 투자하고 뭔가 우리가 컨트리뷰션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그 리스크는 당장 내가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해요. 그런데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실무형 인재를 양성을 하죠. 대학에서는 아무리 실습을 시켜도 기업의 현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실험실에서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예, 현장에 가서 그래서 이제 방학 때 4주간도 있고 8주간도 있고 또 장기 현장 시설 여기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교과 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 4개월에서 10개월 이수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이 이제 대학하고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미리 좀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주요 장점인 특징은 학생으로서는 이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진로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진로 설정의 기회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에 그 자기소개했을 때 스토리를 쓸 수 있죠. 굉장히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원을 뽑을 때 그냥 대학만 딱 졸업하고 뭐 성적이 아주 세요. 뭐 토익이 뭐 900점이고 학점도 뭐 4.0이고 막 이런 학생인데 전혀 우리 회사하고 관련된 실무 경험이나 인턴이나 실습 경험이 없다 하면 여러분 좀 약간 뭉클이실 거예요. 이 뽑아놓으면은 뭐 일을 하겠나?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일을 할까? 또 일을 할 만하면 또 딴 데 가버리겠지? 예, 이런 걱정이 아마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하려면은 뭔가 대학생 때부터 면접을 해보시면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우리도 학생들 면접할 때 왜 우리 대학교에 지원했습니까? 묻거든요. 그럼 모든 답안 얘기합니다. 뭐 학교가 좋고 저거 얘기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마음에 들고 장래 비전이 있고 뭐 CEO가 너무 훌륭하시고 뭐 그 다음 질문 딱 들어가면 답을 별로 못하죠. 그래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우리 회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합니다. 그까지도 또 준비 잘하는 애들 할 겁니다 아마. 그 다음 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 장점 얘기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더 물어보면은 이게 그냥 외워가 온 거라는 게 뽀롱이 안 나겠습니까? 그럼 이 자식 이걸 영어 틀리구나 하고는 실망하시죠. 그런데 물어봤는데 이 학생이 이 회사 들어오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이 분야 이 회사가 괜찮아서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사실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주력 제품은 어떻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뭐 단점은 뭐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이 자식 봐라 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은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뭐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와서 여름 방학 때 와서 실습을 했습니다. 4주간 와서 뭐 했는데 하면 오니까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청소만 시켰습니다. A4 용지 갖다 주고 커피 시부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학생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한 학생은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성적이 좋아요. 근데 우리 회사 별로 관심이 없어. 누구 뽑겠습니까? 전자죠. 학부는 좀 떨어지고 성적은 좀 떨어져도 이 학생 봐라. 우리 회사 이렇게 관심이 있었어? 나중에 뽑아놓으면은 어디 안 가고 정말 열심히 하겠네? 이게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 대학생 때 지금 대학생은 취업 교육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은 100% 취업됩니다. 너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놀아야 됩니다. 방학 때도 거기 가서 인턴 안 받아줍니다. 진짜 인턴 안 받아줍니다. 그 인턴 안 받아주면 무료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저 그냥 복사 용지 집으로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건 안 주셔도 됩니다. 왜 하는데 분위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H 같은 거 안 받아주거든요. 방송 대표는 단신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서 훈련도 시키시고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신석도 시키시고 일하다 보면은 정말로 진주를 찾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사를 그렇게 일찍부터 관심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한 직원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유수의 대학 나오고 성적 좋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떠날 학생들이에요. 항상 그 대우, 월급이 얼마나 많냐. 야, 이거 조금만 더 500만 원만 많아도 그냥 가버리고. 그렇지 않겠죠. 꿈을 여기 회사에, 그 회사가 월급 좀 작더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같이 성장해서 뭔가 내가 독립해가지고 또 경영 노하우를 배워서 하겠다 이런 사람하고 교수대학 나와서 그냥 성적 좋고 내가 이에서 올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취직할 데가 없어서 여기 왔는데 말이야 사장님 나를 좀 몰라주고 이런 자세로 일하는 직원하고 다르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아까 장기 현장 실습 제도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기업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산자부에서 만든 대학인데 교육부 소관입니다. 취업률 80%인가 그래요. 여러 커리큘럼이 거의 다 이렇게 현장 실습 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사관학교예요, 사관학교. 이 기업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바꾸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원대학교 오는 학생들은 성적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좀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런 이제 그 현장 실습 실무에 대해서 별로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인데 이 차원에 있는 기업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이 고민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이런 점에서는 앞서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성공 케이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원대학교는 좀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차원공단에 이게 이제 붙임과 함께 우리 대학교의 발전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94년도에 전국 8개 MIT 공대를 만든다는 국책공과대학 사업에 부산, 경남, 울산에서 부산대학하고 우리 창원대학교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교육부나 정부부서에서 많은 대학교 지원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모든 대학들이 이거 한 개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특히 94년도에. 그냥 국립대학은 교육부에서 인건비 월급만 딱 주고 나면 땡이에요. 그래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조금 사업하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250억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 공대를 MIT처럼 8개를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차원대학교들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대학교는 한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재정 지원을 가지고 우수한 교수를 뽑고 그게 또 전국에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국에 대선특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차원대학교 몰려왔어요. 제가 그때 차원대 교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영문도 모르고 교수가 됐는데 올라와 보니까 그냥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차원대 그때 들어온 애들이 고대 공대하고 카탈이 같았습니다. 안 믿기시죠 지금 그죠?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눈치가 될 거예요. 사실입니다. 고대 공대하고 같았어요. 차원에서 5등 안에 안 들어가면 못 들어왔습니다. 전부 15대 1, 20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번들이 95, 96, 97, 98, 99, 20, 5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차원공단에 취업한 학생들 보면 지금 다 아주 고위 간부가 되어 있고요. 거기 CEO분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일 잘한다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교수가 된 학생들이 많고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쫙 크면서 이제 차원공단하고 메카트론에서 확보해가지고 온갖 사업에서 차원대학교가 이제 사실 지금 우리 부산경남도의 국립대학은 부산대학교, 부산의 부경대학교, 해양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4개가 있고요. 경남에 우리 창원대학교, 경상대학교, 그다음 진주교육대학교 이렇게 있죠. 경남과학이대는 통합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부산대학하고
하고 견줄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었습니다. 부경대학교 지금 참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수산대학하고 부산공업대학이 통합됐죠. 그 혼란기가 돼가지고 부산대학 갈 애들 가고 그 안 될 애들 창원대학교 왔습니다. 좋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가 방심했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가지고 좀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부경대학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부산이라는 이점, 그 다음에 부산이라는 이점 플러스 부경대학이 있는 대연동 캠퍼스가 부산의 홍대 앞이에요. 그 말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이 제일 놀기 좋아하는 동네가 바로 캠퍼스 옆에 붙어 있어요. 좋은 클럽이 있고 술집이 있고 식당이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산 경성대학교 사립대학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학생 수가 줄었는데도 작년 재작년에 신입생 충원율 100%예요. 부산의 다른 사립대학들은 거의 미충을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게 다 찹니다. 그 이유가 물론 학교의 경쟁력도 있습니다만 위치.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걸 찾아요. 이학 국립대 같으면 부경대학교로 가야 놀기 좋고요. 그래서 사립대학 가는 학생들은 저기 다른 사립대학교는 저기 가야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 이쪽으로 있는데 서면 넘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들 젊은 애들 모이는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경대학교가 상당히 빨리 발전했고 우리는 차원대 기계공업이 막 잘 나갈 때 같이 했다가 이게 이제 산업구조 변화해서 또 대응을 늦게 했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우리 대학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다시 이제 스마트로 다시 올라가고 있고 4차 산업으로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게 쉽게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땄는데도 이제 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또 따고 있어요. 그렇게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차나 마시면서 얘기 나눴는데 올해 우리가 큰 사업을 땄습니다. 캠퍼스 핵심 파크 사업이라고 500억짜리 사업을 땄습니다. 여러분한테 얼마 돈 안 되는 돈이죠. 우리 학교 개교 이래로 최고 큰 국책 사업을 딴 거예요. 옛날에 그 94년도에 국책공과대학 사업은 250억짜리 사업이었어요. 5년간. 우리는 500억짜리 땄어요. 근데 별로 관심도 없어요. KBS에서 단신으로 보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산 부경대학이 파이널 우리가 같이 갔다 떨어졌거든요. 부산의 언론에서는 대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뭘? 부산의 부경대학이 떨어지고 차공대학이 됐다고. 부산의 언론사들 너무 고맙더라고요. 경남에 있는 언론사는 별로 보도를 안 해요. 그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업인가 하면 이제는 그 어느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고 인재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유휴부지 남는 땅에 혁신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학 당 7,000평을 냅니다. 거기에 LH공사하고 교육부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 창원대학교가 매칭 펀드로 들어가서 500억짜리 투자를 해가지고 200개의 혁신 기업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이에요. 굉장히 좋죠. 그거 들어오면 거의 공짜입니다. 근데 위치가 어딥니까? 우리 대학교에서 최고로 좋은 위치 중앙역 앞이에요. 여러분 중앙역 앞에 땅 한 평 얼마 하는지 아세요? 2천만 원 합니다. 우리가 7,000평 냈어요.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 한번 해보시죠. 1,400억입니다. 창원대학교가 1,400억을 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쉽게 생각하면 창원대학교가 또 경남도나 창원시 관계자분들 그럴 거예요. 이거 매칭 펀드를 내거든요, 지자체도. 또 창원대학교 사업에 우리가 돈 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창원대학교 사업 아닙니다. 그 공간에 우리 대학교가 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땅만 주고 7,000평에 200개의 기업이 들어오는 사무 공간을 내주고 관리는 LH에서 합니다. 우리는 뭐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 건설하기 땅을 내주고 우리가 그 공간을 20%도 쓰는 것도 아니고 땅만 내주고 관리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LH가 합니다. LH가 기업 심사해가지고 받아들이고 관리비 받고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님 계시죠? 맞죠?
부장님 맞죠? 확인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창원대학이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창원시가 경남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좀 몰라주시는 것도 좀 서운합니다. 총장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는 인력 양성도 이제 기업하고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지자체, 대학, 연구소 다 같이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진 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이 김경수 도지사가 만든 거예요. 김경수 도지사 득택으로 우리 경남이 제일 먼저 선정이 됐어요. 그게요, 예산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460억을 받습니다. 1년에 우리가 혼자 받는 게 아니고요.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 대학들이 다 받는 겁니다. 중심대학이 경상대학교, 우리나라 경남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제대학, 뭐 가야대학, 창진대학, 또 전문대학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중심대학이 제일 큰 사업이 우리 창원대학이 쓰고 있어요. 우리 창원대학은 126억을 씁니다. 1년에. 돈 많죠? 이 돈을 어떻게 씁니다? 바로 이제 플랫폼이죠. 혁신 플랫폼입니다. 이제는 학생 인재를 양성을 그냥 하나 이렇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공동체 하나의 양성 체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그냥 허가해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걸 갖다 같이 스포트해야 되고요. 규제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되고, 기업도 아까 같은 마인드로서 참여해가지고 같이 실습을 시켜야 되고 비용도 돼야 되고요. 대학은 거기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실무형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통해서 지방대학 혁신을 통한 지역 혁신을 추진하는 큰 플랫폼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남이 우선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확대돼가지고 전국의 대부분의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이제 해주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경남이 먼저 됐다가 울산이 들어와가지고 울산하고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이 되어서 사업비가 정립이 돼서 630억 정도 됩니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업업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충북, 대전, 세종 가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 경남은 핵심 분야가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이거 우리 대학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도 우리 대학이 하고, 스마트 제조 ICT는 경남대학이고, 스마트 공동체는 경상대학이고요. 저타수 그린 에너지 울산대학이고, 미래 모빌리티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480분 국비 지원만 이렇고 경남 도비가 한 200억 들어옵니다. 그게 도 상당히 부담이 되죠. 창원시비도 들어오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같이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USG 공유대학이에요. 이제 대학이 창원대, 경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위로 올라와가지고 서로 공유대학을 해서 어느 대학 학생이라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분야별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성공 케이스로 되고 있죠. 그래서 USG 공유대학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해서 기업들이 이제 인턴십도 시키고 기술기업과도 같이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짜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실험, 연구, 장비, 그 다음에 연구비, 학생 장학금,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구축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요. 한 400억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총장한 지 3년째 되는데요. 한 1,500억, 2,000억 정도 제가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따왔어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 돈을 다 내가 썼으면 좋았는데 내한테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부 우리한테 교육 환경 바꾸고 교수님들 지원해주고 기업 지원해드리고 그런 거 썼는데 그것이 이제 효과가 아마 올해부터 이제 나기 시작 3년째 들어가니까요. 근데 고민이 많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이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여기 들어온 기업들은 굉장히 큰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남에 대기업이 많은데요. 애석하게도 경남의 대기업들은 경남 지역 대학생들을 채용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LG에서 이제 1년에 한 10명, 11명씩 이제 하고 한 3군데 기업들이죠. 예, 전체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술력 있고 탄탄한 중소 중견기업들도 이제 좀 많이 들어오셔서 여기 관련 문제를 국가가 돈 다 내주는 겁니다. 기업은 별로 부담이 없어요. 같이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재교육의 개혁학과인데 요즘은 이건 좀 수요가 없습니다. 미리 이제 기업에 들어가면 대학을 안 온 분들이 기업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학사학위를 따는데 우리가 이제 두산 중공업학과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이제 거의 다 졸업을 하고 이제 수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 안 나오는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별로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다는 걸 하나 소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체 맞춤형 전문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계약학과는 기업으로서 부담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춤형 전문 트랙을 개발 운영하면 좀 부담이 덜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산업체 수요에 맞춰가지고 트랙을 만들고요. 전문 트랙을 운영해가지고 산학 현장 연계, 취업 연계해서 평가 사고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의 융복합 교육 강력을 개발해가지고 취업을 갖다가 기업도 좋고 학생도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운영 현황을 보면은 산학 현장 연계형이 있고 취업 연계형이 있는데 산학 현장 연계형은 취업을 꼭 해줘야 되는 부담은 없죠. 그냥 실습시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취업 연계형은 이제 몇 명씩 취업시키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카이 트랙이에요. 카이 트랙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맞춤형 교육 트랙 우리 대학의 전작과 학생들을 1년에 한 3명씩 그죠?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맞춰가지고 그때부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 트랙 이수 체계들을 보면은 카이 트랙을 3학기 때부터 하는 거죠. 아주 우수합니다. 보십시오. 평균 평점 3.7 이상, 토익 800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카이 안 가려고 합니다. 대기업 다른 데 가려고 해요. 아니면 공기업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애들은 우수한 애들이 눈이 더 높아요. 그런데 카이에서 또 그 정도 하면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보면 우주, 항공, 우주공학, 개론, 현장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스, 통신 뭐 다 이제 그 회사에 필요한 과목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그겁니다. 어떤 분이 미스매치에 대해서 조사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왜 대기업만 가려고 할까? 뭐 능력 때문에 가야죠. 그러면 우리 경남 창원 지역에는 중소 중견기업이 많은데 왜 여기 안 가려고 할까? 아까 얘기한 이중적 구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과연 그 격차가 얼마일까? 이거를 실제 연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또 보수 수준의 미스매치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이 미스매치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장래 비전이 미스매치가 얼마인가? 뭐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보수 수준이 제가 돈 때문에 그럴까? 대기업이 아무래도 법비가 높으니까. 그랬더니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어요. 보통 우리 창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대졸 신입생 연봉 수준이 중소기업은 2천만 원대 중후반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중견 이상면 한 3천만 원 정도 넘고요. 대기업은 지금 굉장히 높아갔어요. 4,500에서 5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그걸 부담하기 어렵죠. 학생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 가겠냐 하고 봤더니 400만 원만 더 내면은, 더 주면은 3천만 원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가겠다라는 이게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아주 우수한 애들 더 줘도 안 오죠. 그 중간 경계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업도 막 이 정도 주니까 우리도 이 정도 줘야지. 우리가 좋은 수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줘야지 하면은 좋은 인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냥 그 맞는 데들 모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회의를 적게 하면서 좋은 인재를 뽑고 싶은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나는 거죠. 근데 한 400 정도 역으로
연봉을 한 400, 500만 더 주면 그나마 초이스가 넓어진다는 거죠. 이건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무 환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제자들 추천한다고 추천서 써줄 그 아는 공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사무실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뭐 휴게실 이런 데 보니까 와, 내가 공부하기가 참 어렵게.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요 훨씬 그런 데 민감합니다. 여러분이 구글 본사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저도 구글 본사를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파라다이스예요. 예, 모든 회사 공간이 그냥 최고급 인테리어를 한 하나의 카페 같더라고요. 항상 어디서나 편하게 이렇게 디자인 멋진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 언제 일하냐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IT 기업이니까 뭐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공간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보셨죠? 제주도 요즘 여행 트렌드 어떻습니까? 천재형 폭포가 사진 찍습니까? 삼방사 구루 갑니까?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멋진 카페, 베이커리, 핫플레이스 같은 그런 데들. 네. 요즘 근무 환경도 그렇게 바뀝니다. MZ 세대. 그래서 사무실 공간도 좀 취향에 맞게끔 인테리어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휴게실 공간, 복지시설, 직원 채용. 제가 이 강의를 또 찾아봤습니다. 또 급하게 찾아봤는데 경암코리아인가? 거기서 뭐 공장동 옆에다가 뭐 2, 3층에다가 200평인가 해서 식물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쉬게 하고 뭐 헬스장도 옆에 해가지고 했다고 뭐 지금 복지를 잘했던 모금 기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걸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런 마인드죠. 예. 우리 회사 근로자들에게 비록 회사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근무 환경을 세세하게 살펴서 편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구내식당 밥맛 맛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서 그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19년도에 왔는데 대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수업만 마치면 다 나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넓었다. 우리 대학 29만 평이고 그린벨트까지 하면 45만 평입니다. 차후에 최고로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넓은 땅에 학생이 없어요. 어디 갔냐 했더니 있을 데가 없대요. 왜? 학교에 딱 만들지 뭐 우리 취향에 맞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전부 스타벅스 가는 거예요. 카페, 카공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카공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때는 독서실 같은 데서 외롭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런 데서 공부 안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이어폰 딱 꽂고 노트북 열고 커피 하나 갖다 놓고 반쯤 졸면서 외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료를 찾는 공부인데 요즘에 토론을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독서실 분위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공간이 우리 대학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실내외에다가 스타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영화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베르사유 궁전처럼 그건 좀 과장이고요.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아주 황금색으로 막 샹들리에도 넣고 그랜드 피아노도 갖다 놓고 음악도 연주시키고 했더니요 한 명도 안 가는 카페테리아에 줄을 서야 됩니다. 지금 번호표 70번까지 받아야 됩니다. 바뀌더라고요. 애들이 학교에 남아요. 그리고 학생 친구를 불러들이더라고요. 여기에 창원시내 아주머니들까지 오십니다. 대모임도 제가 적용했습니다. 야외에도 제가 만들어줬거든요. 그 인터넷 와이파이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 무선 충전시설 다 해줬습니다. 학생들 어디 앉아서 편하게 1인석으로 방해 안 받고 노트북을 펴고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쾌적하게 최신 인테리어를 해줬더니 애들이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도 사원들에게 아마 지금 다 하고 계실 겁니다. 하신다면은 여자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좀 잘하는 회사 또 보셔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기업 규모는 작지만 여러분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이건 내가 좀 더 두둑이라도 해줄게. 그리고 특히 구내식당 밥맛 챙기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학교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었거든요. 줄을 10분 기다렸습니다. 옛날에 한 명도 없던데 밥맛이 좋으니까 애들이 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놓으면 여러분이 해가 좀 적고 비수도권에 있고 창원에 있지만 우산 인재가 여러분 회사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마인드의 변화가 혁신이 아닐까 싶어요. 혁신경영 아카데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 인재를 양성해서 다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